네, 안녕하세요. 머니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쿠팡 로켓 크로스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출은 분명히 나오는데 통장엔 돈이 없다. 물량을 더 넣고 싶은데 현금 흐름이 막혔다. 이게 로켓 크로스 하시는 분들 거의 다 겪는 문제인데요. 셀러들 사이에서는 이 상태를 보통 돈맥경화가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쿠팡은 구조적으로 매출 발생과 정산 사이의 기간 차이가 매우 크죠. 다들 아시다시피 물건을 팔면 매출은 바로 찍히는데 정산은 2달 뒤에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이에 카드값, 사무실 월세 나가고 다음 물량 사입 비용도 나가고 또 외부 광고를 돌리면 광고비도 나가야 되는데 결국 팔아도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입도 못하고 광고까지 꺼두는 셀러분들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특히 부업으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활비 아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이 막힙니다. 이 상황이 오면은 많은 셀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용대출, 카드론, 리볼빙, 그리고 선정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돈맥경화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제가 직접 써봤던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쿠팡 셀러 월렛과 올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올라에서 제안한 광고 영상이지만 무조건 올라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 선정산 서비스가 필요 없는 셀러도 있고 셀러 월렛이 필요한 셀러도 있고 올라가 필요한 셀러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미리 담당자분께 제가 양해를 구한 상태여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모두 설명을 드리고 이 중에서 누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기준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지는 대출인데요. 가장 단순하고 빠른 방법이죠. 신용대출을 받아서 돈맥경화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장점은 분명하죠. 한 번에 현금이 들어오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넣을 수도 있고 광고도 돌릴 수 있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만 단점도 분명하죠. 대출 한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대출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생각보다 대출이 잘 안 갚아진다는 겁니다. 쿠팡 정산이 들어오면 이번 달에 갚아야지 생각하지만 광고비 나가고 또 다음 물량 들어오고 다음 제품 소싱하면은 결국엔 대출이 계속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쓰신다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을 꼭 쓰셔야 되고 정산이 들어오는 순간 먼저 대출을 갚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대출은 해결책이 아니라 나중에 큰 부담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인데요. 제가 카드론이나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거는 배제를 하고 이제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데 단기간 현금 흐름이 막혔을 때는 정말 많이들 사용하죠. 저도 당연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쿠팡 구조랑은 솔직히 신용카드가 잘 맞지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쿠팡 정산은 한 달이 아니라 2달이어서 카드는 다음 달에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만으로는 돈맥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결국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 구조로 가게 되는데 카드는 보조수단이지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선정산입니다. 말 그대로 쿠팡이 정산이 늦어져서 그 2개월의 공백을 앞당겨주는 시스템인데 선정산 업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올라와 쿠팡 셀러 월렛. 이 두 가지를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선정산을 굳이 받으실 필요 없고요. 하지만 당장 자금 흐름이 막혀있고 사입을 못하고 광고를 꺼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분들은 선정산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리볼빙이나 카드론 이런 거는 알지만 선정산을 모르시는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정산의 장단점은 명확하죠. 장점은 쿠팡 정산 2개월 공백을 빠르게 메꿀 수 있는 거고 단점은 수수료죠. 이미 광고비, 반품비, 보관비, 물류비까지 내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산 수수료까지 붙으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쿠팡 셀러 월렛과 올라 도대체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쿠팡 셀러 월렛과 올라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수료만 보고 판단하는데 사실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게 수수료보다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정산 속도를 보시면 쿠팡 셀러 월렛은 선정산을 신청해도 다음날 정산만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고 올라를 보면은 영업일 기준 당일 정산 가능, 자동 선정산도 가능한데 이 차이가 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당일에 돈이 필요하신 셀러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급한 상황이라면은 하루도 차이가 크죠. 두 번째로는 선정산 금액 한도인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쿠팡 셀러 월렛은 전일 매출액, 즉 구매 확정된 금액의 최대 90%를 이 길 지급하는 구조예요. 이제 여기서 광고비랑 풀필비 이거를 상계해서
이러면 실수령액이 매우 낮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이제 올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대 90% 당일 지급을 하고 있고 광고비만 상계를 하죠. 그러니까 풀필비가 안 빠지니까 실수령액도 크고요. 이게 예시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쿠팡에 지금 묶인 돈이 2천만 원이고 1월 19일 구매 확정 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쿠팡 셀러 월렛은 확정 금액이 200만 원의 90%니까 180만 원이고, 올라는 누적 정산 예정 금액의 90%니까 1,800만 원이 선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하는 대상도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쿠팡 셀러 월렛은 현금이 묶이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정산 주기를 조금 당기고 싶은 그런 셀러분들이 맞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당장 사입을 해야 되고 광고를 다시 켜야 되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유동화시키려는 셀러라면은 올라가 맞습니다. 이제 정산 주기 변경 부분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쿠팡 셀러 월렛 같은 경우에는 선정 이후 주정산만 가능한 거고 월정산은 불가하죠. 그 다음 올라는 월정산 모두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쿠팡 정산 달력 같은 편의 기능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워요. 사실 우리가 언제 얼만큼 정산이 되는지 명확하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온라에서 제공한 이 정산 달력이 매우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 수수료인데, 쿠팡 셀러 월렛은 30일 기준으로 0.3% 낮아 보이죠. 하지만 이 수수료는 이제 변동금리고 하나은행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올라 같은 경우에는 1.2%로 고정돼 있고 쿠팡 윙이나 로켓크로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수수료만 보면은 올라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수수료보다도 이 받는 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선정산 시스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장에 현금 흐름이 막혀서인데, 지금 카드론이나 리볼빙에서 5%, 10%, 요새 사업자 대출들도 4% 이상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전 수수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가 당연히 중요한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정산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제 가입 혜택을 보면은 이제 쿠팡 셀러 월렛은 가입 혜택은 없고 하나은행 계좌랑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죠. 올라는 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 셀러 월렛처럼 하나은행이나 이런 걸 만들 필요 없이 쿠팡 계좌 연동해서 당일 이체까지 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수료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쿠팡 셀러 월렛이 낫죠. 근데 애초에 선정산을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당장의 현금 흐름이 막혀서인데 우리가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다면은 굳이 선정산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을 적용시켜서 선정산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받아야 된다면은 어떤 선정산을 내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되는지 꼭 생각해보고 정하셔야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자금이 필요하신 분만, 돈맥 경화가 오신 분만, 그런 셀러분들은 중도 상관없는 대출을 사용을 하시고요. 신용카드와 선정산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한도가 높은 사업자 신용카드와 선정산 플랫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돈맥 경화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산은 한번 사용하면 끊기가 매우 힘드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앞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보시고 제 설명란에 올라 프로모션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남겨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바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시작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